오늘 동시효과 구간 좋습니다. 후반의 고점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11%의 상승으로 2523.66포인트 선, 전거래일 대비로 28포인트나 오르며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고점 부근 마감될 것 같고요.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그리고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이렇게 2거래일 연속해서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고 그 이상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대금도 8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현재 수준이면은 120일 이동평균선 거의 맞닿은 채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 넘게 오르면서 오늘 양봉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흐름 양호하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더 강합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동시효과 구간 전과 큰 차이는 없고요. 0.73%가량의 제한된 상승 움직임으로 816.1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것 같네요. 그리고 역시나 지난 금요일, 월요일 이 거래를 연속해서 하락분을 단 오늘 이렇게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거래대금이 8조 중반 훌쩍 넘어서면서 아마 시간의 거래 합하면 9조 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장 활발한 거래 가운데서 양시장 강한 상승 움직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다음으로 종목별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재료가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재료에 영향받으면서 오르는 그런 종목군들도 상당수 있고요. 먼저 상한가 종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통주 상한가는 덕양산업과 이 모두투어 리츠 그리고 대상홀딩스 있습니다. 딱 이름만 듣더라도 다 개별적인 내려 있죠.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뒤늦게 이 한동훈 인맥 테마주로 묶이면서 어제 상한가, 오늘장에 또 상한가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 한번 상한가 터치 있었는데요. 풀렸다가 지금 막판에 한 번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그런데 상한가 주문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문 잔량이 한 4만 주밖에 안 돼가지고요. 다음으로는 덕양산업입니다. 확실한 모멘텀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투싼의 후속 모델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 도어 트림을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후속 모델 프로젝트가 NX5라고 하는데요. 계약 규모가 약 6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6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150만 대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부품을 공급한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덕양산업 이에 따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 기분 좋게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모두투어 리츠 같은 경우는 최대주 이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는 개별 뉴스에 단기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 태고사이언스하고 바른손 ENA가 있는데 태고사이언스 역시도 개별 뉴스입니다. 이 종목은 이 눈밑 주름 개선 세포치료제를 만들어가지고요. 곧 정식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이고 바른손 ENA는 장 후반에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1시 중반 구간부터 강력하게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한가까지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또 오르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요즘 개별 뉴스가 상당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발점이 된 것이 어찌 보면은 또 신라젠이 아닐까 합니다. 어제 신라젠 이 신장암 관련된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는데 오늘도 28%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로봇주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들 매기가 확산되면서 순환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두산 로보틱스만 홀로 외롭게 오름세를 나타냈다면 이제는 매기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까지 10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82,000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 유진 로봇, T 로보틱스, 로보로보 상당히 많은 로봇주들이 동시다발적인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연말 연초 이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하고요. 그리고 IT 섹터 내에서도 또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강한 종목군들이 눈길을 끕니다. 대표적으로 HPSP 있습니다.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이 외국인 쪽에서 강력하게 러브콜이 들어가면서 오늘장 현재는 41,150원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형 IT 종목군 가운데
가운데서는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폈습니다. 삼성전기 앞으로 이쪽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MLCC 관련된 종목군들이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거든요. 삼성전기 3%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 삼화콘덴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그동안 덜 주목받았던 이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 11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슬슬 이번 주 어제가 워밍업이었다면 오늘부터 확실하게 좀 기지개를 핀 것인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증시, 환시, 수급, 거래량 이런 여러 가지 측면 이제부터 의미가 있었던 변화인지 하나씩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장 상승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주변국 증시 대비로 우리 증시의 강한 움직임인데요. 간밤 미증시도 별로 좋지는 못했고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을 보더라도 오늘 크게 움직이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시죠. 일본 증시도 재료 부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30년의 최고치 쓰고 나서 이 부분을 뚫지 못하는 양상인데요. 오늘도 니케이 225 지수 보합권 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결국에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0.12% 하락하면서 33,408.39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재료가 있는데도 최근 들어서 호재로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돼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도 보합권 내에서 등락하면서 눈치만 봅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0.14% 제한적으로 오르면서 3,03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어제 비공개로 공산당 쪽의 경제 공작 회의가 있었답니다. 여기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기를 살리려고 민간 기업 지원책도 내놓고는 있는데 증시에는 뚜렷하게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천 쪽 0.38% 오르면서 중국 증시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기분 좋은 움직임, 원화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원달러 환율 재차 1,300원 선을 하회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외환 마감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이 미국 경기 둔화, 그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10원이나 밀렸네요. 10원, 10전 하락하면서 1293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중한 때는 1290원 딱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거의 밴드 하단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랜만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우리 증시는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이 올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양시장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피는 사흘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1% 넘게 올려줬고요. 포인트로는 26포인트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거래 대금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8조 원대 중반 기록이 됐고 2,500선 탈환 다시 됐습니다. 종가는 2,521.7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통에서도 확인해 보시면요. 시작부터 2,500선 위로 2,506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10시 구간에서는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저점인 2,502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는 2,515포인트 정도까지 한 계단 더 좀 올려주는 모습이었고 끝까지 횡보 양상 보이는 듯 했었죠. 그러다가 막판에 한 번 더 올려줬습니다. 결국은 2,52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올려줬던 건 확실하게 기관 쪽이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확인됐는데요. 5천억 원 이상, 5,726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기록이 됐고요. 외국인은 940억 원 정도 매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파는 모습이었죠. 개인은 4,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시면 상승 업종이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어제 부진했던 의약품 업종, 이쪽이 가장 강했습니다. 2%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대표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의 급등 덕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기계업종이었습니다. 1.61%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강했고 조선기자재 쪽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전기전자 업종 역시나 삼성전자가 뚜렷하게 올랐으니까요. 업종 지수도 강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철강 금속 업종 1.32% 올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강세 덕분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는 보험 업종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떨어진 업종들이 사실 낙폭이 크질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음식료품 업종 0.55% 하락 마감이 됐고 섬유의복과 증권 0.3%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과 전기가스 정도가 0.1%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대부분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일단 내년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장으로 오면서 반도체주 주가 흐름이 더 강해졌죠. 삼성전자 일단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상승 탄력을 더 붙였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거의 2%를 끌어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72,700원에서 오늘 장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 오늘은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0.5% 올리는데 그쳤죠. 하이닉스는 131,4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내년도 2차전지 업황의 개선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2차전지주들 전반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나오긴 했지만 사실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포스코 그룹주들 쪽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음봉 확인이 됐는데 포스코 홀딩스 여기는 장 후반으로 가면서 더 오히려 붙여줬죠. 2%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47만 8천 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LG화학부터 삼성 SDI까지는 역시나 보합 수준이죠. LG화학은 소폭 하락입니다. 50만 4천 원에 장을 마쳤고 이 삼성 SDI의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이 됐죠. 45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에서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역시 1%대 뚜렷한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1.5% 올리면서 30만 4,500원이 오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바이오 투톱 쪽으로 보실 텐데 요새는 사실 셀트리온이 유독 강세였다가 잠깐 주춤했었죠. 그런데 오늘 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확실히 좀 튀었습니다. 먼저 연간 수주 첫 3조 원 돌파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급등세를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삼바 종가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장 대비 3.41% 급등하는 흐름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는 72만 7천 원에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보겠습니다. 요새 조선주 관련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신주선가 지수부터 해운의 분기 수준에 근접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DS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부각이 됐습니다. 2026년에는 선박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죠. 국내 조선소가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주들 종가 보시면요. 일단 가장 강했던 게 한화오션이죠. 오늘 장이 유상증자 신주 물량이 나오는 날입니다. 신주 상장을 앞두고서 며칠 전에는 급락세가 나온 바가 있는데 오늘은 수주 공시도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 펼쳤습니다. 하나오션이 저희 전장 대비 10% 가까이 올려줬죠. 25,55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삼성중공업 4% 넘게 올렸습니다. 오늘 장 종가 8,160원이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상승권에서 장을 마치게 됐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강했는데 그중에서도 역시 STX 중공업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장 대비 12%대 급등하면서 11,520원의 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HSD 엔진 5%대 강세였고 한국카본과 동성 화인텍 같은 종목도 나란히 3%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특징으로 모처럼 MLCC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TV나 스마트폰, 전기차 등 이 웬만한 전자기기에는 꼭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관련해서 정말 오랜만에 미래에셋증권의 보고서에 부각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MLCC 관련주들인데 전기차 전동화에 따른 MLCC 쪽 수혜 기대감, 그리고 내년도에는 IT 수요가 회복하게 될 전망이니까 이로 인한 수혜까지 함께 다뤄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을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관련주 종가 보겠습니다. 대표 종목인 삼성전기부터 4%대 급등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사막 콘덴서 이쪽도 거의 4%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가 7%대 급등하면서 26,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BH 내년 최대 실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3.68% 상승 마감이 됐고요. 아바텍 같은 종목도 5.5%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로 오늘도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였습니다. 좀처럼 이 열기가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덕성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는 공식까지 내놨지만 강세 그대로 이어갔죠. 우선주가 상한가 또 들어갔고요. 5연상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3배가 넘게 주가를 올렸죠. 덕성은 윗꼬리 달면서 4% 올렸고 덕성 우선주는 역시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우 이정재와 엮여서 더 화제가 된 대상홀딩스의 우선주까지 나란히 또 상한가입니다. 대상홀딩스 본주부터 우선주까지 강세를 이어갔는데 홀딩스는 상한가 풀렸고 우선주는 그대로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죠. 자, 그리고 깨끗한 나라는 윗꼬리 좀 길게 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이쪽도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에 보시면 전장 대비해서 퍼센트로 0.76% 올렸고요. 포인트로 6포인트를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거래 대금면에서는 최근 7조 원대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장에서는 8조 원대를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816.4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톡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역시 소폭 상승 출발을 했고요. 약간의 변동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쭉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기울기는 완만한 편이었고 장 후반에 고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결국 고점권에서 그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이 코스피와는 좀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닥 지수를 올려놨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원 이상 뚜렷하게 매수 우위를 가져갔고 개인과 기관은 모두 좀 파는 흐름이었죠. 개인이 405억 원, 기관은 362억 원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주들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급등까지는 아니었고요. 1에서 2%가량 강세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죠.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포스코 DX도 LNF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정도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앞자리를 7자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에코프로는 2.75% 올리면서 71만 1,0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 DX가 가장 강했죠. 3%를 올려놓으면서 57,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로봇주의 강세가 오늘장 특징이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주 좋았습니다. 수직 상승하면서 급등 마감이 됐고 시총 순위를 2개 다 올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7% 올렸죠. 19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도 좋았는데 그동안 급등세였던 리노공업이 다소 쉬어갔습니다. 자, 반대로 대신에 HPSP가 질주를 하는 모습이었죠.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급등했습니다. HPSP는 8.72% 올랐습니다. 41,150원의 장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제약바이오 중에서 역시 변동폭이 큰 알테오젠이죠. 잠깐 주춤하나 싶더니 다시 또 솟구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8% 넘게 급등했고요. 정확히 79,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로봇주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단 성장주의 부담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종료 기대감 나오고 있죠.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도 시행이 됐으니까요. 로봇주들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사실 최근작에서는 로봇주들 가운데서 두산 로보틱스 홀로 질주였죠. 자, 그러다가 오늘 작은 다시 기존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바통을 터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두산도 강세는 맞지만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대단히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19만 원대를 뚫어냈고요. 거의 18%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로봇주들 일제히 강세였는데 T로보틱스 이쪽 12% 급등입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이 오후장에 더 솟구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14% 급등세로 장을 마쳤고요. 휴림 로봇이라든지 로보티제 이 밖에 다른 종목들은 3에서 5% 정도 그래도 강세 마감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발 호재였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사장단 인사에서 미래사업 기획단을 신설하고요. 자, 그리고 미래자율주행과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해서 전영현 삼성 SDI 이사회 의장에게 중책을 맡겼다고 전했습니다. 전 의장은 앞서 반도체와 전기차용 배터리를 두루 이끌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쪽에 더 화제가 된 거였죠. 자, 그런데 장 초반 반짝 강세를 줬을 뿐이고 후반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이 장 초반에 10% 정도,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퓨런티어, 인포뱅크 같은 종목이 7% 안팎의 강세였는데 결국은 상승 탄력을 거의 다 반납시켰죠. 자, 그러면서 장 후반에는 좀 떨어졌고요. 결과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좀 살아남았던 종목이 슈어소프트테크. 이 종목은 장 후반에 오히려 더 상승 탄력을 붙여줬죠. 그래서 종가상으로 보시면 15% 가까이 급등이었고요. 종가는 5,8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